오늘은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단위도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는 것처럼 제곱센티미터도 더 큰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18쪽부터 121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기였습니다. 가로가 800cm, 세로가 200cm인 복도가 있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공식은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이 식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800 곱하기 200이 됩니다. 800 곱하기 200은 8이 16에 공을 4개 붙여준 16만이 되겠죠. 이렇게 풀고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크고 0을 많이 달아주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넓이 단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곱 센티미터를 처음 배웠을 때 그 넓이의 단위는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배웠습니다. 1제곱미터도 똑같이 가로가 1m,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1제곱미터라고 써주고요. 이렇게 읽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1m, 1m, 즉 100cm, 100cm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 센티미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한데요. 10,000 제곱 센티미터는 1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 센티미터.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30,000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10,000 제곱 센티미터는 1 제곱미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0을 4개 지워주고 적어주면 3 제곱미터가 되죠. 익힘책 78쪽의 2번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1 제곱미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0,000 제곱 센티미터였습니다. 그리고 40,000 제곱 센티미터는 4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익혀두시고요. 1제곱미터보다도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사용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넓이, 땅의 넓이인데요. 땅의 넓이는 지금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억 3,90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얘기대로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1제곱킬로미터도 또한 가로가 1km, 세로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1제곱킬로미터라고 쓰고요.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게 되죠.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면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1000m 곱하기 1000m라고 나타낼 수 있고 1000m 곱하기 1000m를 하면 0이 6개죠.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아까 전에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였죠.
이번에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공이 몇 개인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제곱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는 0이 4개,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는 0이 6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300만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에도 0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0이 6개죠? 그래서 6개를 지워주고 3제곱킬로미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타냈던 5억 3,900만 킬로미터를 바꿔보면 0을 6개 빼준 539 제곱킬로미터라고 쓸 수 있죠. 0을 6개나 떼고 나니까 보기에도 간단하고 비교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면 3m와 300cm라고 써 있는데요.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3 곱하기 3은 9제곱미터가 되고요. 4km와 6000m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6000m는 0을 3개 지운 6km가 됩니다. 그래서 64, 24 제곱킬로미터가 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공식이 아직은 외워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복습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